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티브 촬영점입니다. 세차 이야기 148편. 계속 이어지는 세차장 바닥, 올드한 바닥, 에폭시 바닥재가 깨져서 보수하는 작업 내용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있다가 잤는데, 원래 일기예보에 뭐 북상하는 태풍 때문에 비가 온다 했다가 다시 날씨가 화창해졌어요. 새벽에 습도가 좀 높아지더니 비가 올 거다 했는데 화창합니다. 예, 사무실에 한 5시, 4시 반 다 돼 자고, 예, 좀 전에 일어나서 이제 필요한 또 샌드페이퍼, 그라인더용 샌드페이퍼 해바라기를 사러 가야 됩니다. 작업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작업 상황을 보여드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차업이나 다른데 에폭시 바닥 DIY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날씨와 온도와 이게 하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작으면 빨리 끝나고, 저처럼 넓어지면 이번에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면 시간이 걸립니다. 화면 돌려드릴게요. 자, 날씨가 화창해서 좋고, 지금 일기예보상에는 지금 22.2도로 나오는데 조금 습도하고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FRP 같은 경우는 경화 온도를 거의 25도 메뉴를 잡는데, 이거는 적청을 원플라이 한 장만 했습니다. 한 장만 하고 여기부터 쭉 끝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했던 이 부분을, 여기 이제 검은색이 있는 이 부분을 더 뜯어냈어요. 예, 저기는 이제 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에폭시가 지가 경화되면서 트가지고 벌어져서 이제 틈새도 되고 저런 데도 이제 습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 방법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 보이는 있죠, 스크래퍼하고 저 작은 게 경화제입니다. 굉장히 작은 30cc, 40cc 양인데 4리터를 저걸로 조율해서 씁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제 손으로 힘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폴딩도어가 닫힌 끝부분까지 잡았는데, 차량이 들어오는 자리가 문제가 그거예요. 이 폴딩도어를 설치하는 업체들이 비브랜드 폴딩도어에다가, 그리고 일반적인 브랜드로는 270에서 300 정도 합니다. 10짝, 10짝, 9짝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제 문이 하나고 이게 8짝이에요. 원래 10짝이라 했는데 이 새끼들은 이제 또 거짓말 한 거야. 이렇게 이제 견적에서 빼먹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차가 힘을 받는데 얘들은 어떻게 해놨냐면, 그냥 안쪽에는 마감을 그냥 원래 건물이 가지고 있는 바닥재를 다 덜어냈을 때, 그 바닥재 본딩까지 남아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깨끗한 작업 바닥을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라이닝이 뜨는 거지. 그 라이닝이라는 거는 두께를 주는 겁니다. 자동차 라이닝도 라이닝이지만 그 두께감을 말하는 걸 보통 라이닝이라고 그래요. 자, 보시면, 자, 이쪽이 상도 회색 코팅 지금 있는, 그러면 여기는 회색 무슨 콘크리트 같죠. 이게 라이닝 젤입니다. 이걸 전체 바닥을 먼저 이걸 싹 뿌려 놓으면 지가 이제 시멘트 굳듯이 굳어요. 근데 제가 이거 작업할 때 보니까 한쪽에 모여 가지고 물이 고이는 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하자가 나겠다 하고 의심을 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정도로 작업을 했어요. 요즘에 뭐 카페나 레스토랑, 특히 헬스클럽은 이 두께감을 올리려고 엄청 한여름에 35도가 넘는데도 4일, 5일씩 이렇게 경화를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상도 투명, 그때 제가 임시로 한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비닐 같죠. 바닥에는 원래 콘크리트 바닥에 급한 대로 이렇게 사용해서 주말에 차가 들어오면 많이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예약차들도 다 취소가 되고. 자, 이거는 뭘까요? 예, 뭐 먹는 우리 뭡니까? 설탕 그 가자가 아니고 이게 에폭시입니다.
아니 이제 합성 수지. 저기 폴리스타 보이죠? 이게 우리가 사용한 FRP가 뭐냐면 제가 FRP 플랜트 생산 관리를 그때 한 1년 했었거든요. 울산 온산 쪽에 그 영풍그룹이라고 고려아연의 황상 타랑슬비 쪽에 계속 보수를 하고 뭐 재련소 호주에 수출도 하고 그런데 이 원리가 굉장히 단순하면서 인체에 유해하고 작업이 힘듭니다. 온도에 민감하고 습도에 민감하고. 자, 이거는 제가 세 번째쯤 할 땐가 이 경화제를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다 지가 굳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알갱이해졌어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FRP 뜻이 포스트 레진 플라스틱이거든요. 강화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작업을 공정을 해가지고 그 강도에 맞는 강화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 실 같은 게 뭐냐면 유리 섬유입니다. 파이버 글라스. 이거 지금 청소하고 이제 가게장이 손에 고함을 질러져 가지고 밖에 내보냈는데 왜 그랬냐면 저도 이게 손에 박히거든요. 그 보온재들도 전부 유리 섬유예요. 말 그대로 돌에서 유리 재질을 빼내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걸 이제 유리 섬유 매트예요. 매트. 이게 매트예요. 결이 보이죠? 결이. 이게 매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FRP 수지를 바르고 그리고 틈새니까 기존에 돼 있는 쪽에 물기가 없는 쪽까지 그라인더로 다 갈아내고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틈새가 있어서 이게 차가 들어가면 꿀렁거리거든요. 여기다가 틈새 있는 쪽에 FRP 수지 레진을 엄청나게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원래 바닥은 고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가 들어올 때 힘을 좀 받는 부분은 남아있는 걸로 한두 장 더 됐고 그리고 여기에는 짧게 끄는 그 FRP 섬유 매트를 이제 이 헤라칼로 쑤셔 넣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짱짱해졌어요. 말 그대로 플라스틱이 된 거죠. 강화 플라스틱. 이 작업을 왜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뜯었을 때 결국은 바닥을 못 믿어서 제가 직접 이 시공을 한번 해봤잖아요. 이 시공을. 이게 보이는 게 상도. 제가 작년에 저기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붙어 있는 거 회색 에폭시 상도. 자, 뒤집었을 때 하얀 게 라이닝. 이거는 일반 코팅제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냥 약간 일종의 뭐 몰타르나 시멘트 같은 그런 느낌. 자, 근데 뒤집었을 때 느낌이 다르죠. 이게 이제 FRP 적정을 한 거예요. FRP로 그때 두 장씩 급하게 다그니까 여기서 보면 끝에가 FRP 염으로 해서 이제 매트 재질이 보이죠. 결이. 이게 이제 이 힘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있어서 추가를 제가 했냐면 이거는 제가 실리콘을 보수한 거고 이제 이게 이 색깔 실리콘이 이 아스콘하고 밖에서 들어갈 때 경계를 해주는 그러니까 얘들을 레일을 앉히기 전에 이 투명 실리콘을 여기다 쏘았다는 거죠. 틈새에다가. 근데 양이 모자랐고 많이 쏘았지만 습기가 생기고 물이 찬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 썩어가지고 일부는 떼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이제 덧방 치고 실리콘 몇 개를 썼던 걸 다 떼냈고 이거를 새벽에 1시 반쯤에 제가 생각을 해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더라고. 그래서 보면 차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아스콘이 떨어지죠. 습기가 차니까 흙처럼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 이게 전부 합성 수지입니다. 그 남아있는 마지막 1리터도 안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더 필요했는데 이 생각을 못 했거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걸 사용해서 다행이죠. 때려 붓고 다 채워지지 못해도 때려 붓고 그 유리섬유 매트를 한 80mm 폭으로 그 이거보다 큰 폭으로 해서 요걸로 쑤셔 넣었어요. 구겨 넣었어. 그러면
다 메꾸지 못하더라도 틈새에서 지가 이제 이렇게 굳어 가지고 힘이 된단 말이지. 아까 그랬잖아요. 강화 플라스틱인데 매트가 들어가서 버팀목이 되는 거지. 버팀목이. 이런 게 하나하나 모여 가지고 이게 그냥 적층이 모여서 매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손에 박힙니다. 이게 얇아도 이 유리섬유란 말이 얇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일 심하게 벤 자리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아직 실리콘을 원래 있는 데다가 이제 더 쑤시 넣었죠. 이런 데는 완전히 베여 가지고 아까 굳어 있는 플라스틱 FRP를 좀 더 넣고, 지금도 찍찍한데 다 말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도, 저기 보이는 하도를 이 작업할 때나 여기를 좀 할 거예요. 해놓으면 되거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코팅이 되거든. 습기를 못 들어오게 하고. 자, 이제 여기부터 설명하는데, 여기는 우둘두둘 하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얘가 알갱이가 이제 이미 굳은 거예요. 그 합성수지 용액에다가 경화제를 넣었을 때 이쯤 바를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걸 하려니까 아까 저 용기에서 다 굳어가지고 알갱이가 생기는 거지. 이게 자연 경화돼서 이게 이제 액상에서 고체로 바뀌는 겁니다. 고체로.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작년 했던데 습기가 있고 더 까내고 여기를 덧방을 덮어주는 거지. 이렇게 올려줘야 더 이상 물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오늘은 이게 이제 짱짱하게 잘 굳었기 때문에 평탄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높이가 사용하는 높이인데 이게 높아버리면 폴딩 도어가 안 닫히거든. 그래서 여기 이 염새 같은 경우도 그라인드로 해서 부드럽게 해주고, 필요 없는 너무 높은 이런 것도 좀 치내고, FRP 유리 섬유 매트도 높이 올라온 게 있어요. 만져보면 끝단도 이제 뒤집어진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온 것도 있고, 이런 걸 다 걷어내야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기포가 생겨서 하단부터 뿡뿡뿡하게 올라온 거거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작업이 혼자 할 때 사실은 쉽지 않고, 그냥 마음 먹고 이제 31일까지 제가 날짜를 착각했는데 수요일까지 31일이고 어쨌든 화요일까지 비가 옵니다. 월요일 화요일 비가 오고, 그 전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해가지고 아마 다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날씨가 좋으면 이게 경화되는 게 좋고 깔끔해지거든. 그래, 기존의 입구 부분 보수는 그냥 포기하고 중간에 깨진 데서 다 깨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도 입힐 때 얇은 샌딩을 한번 하고 깔끔하게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하는데, 문 닫히는 높이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자, 일단 빼파 그라인더를 사러 가야 되고, 날씨가 좋아서 이게 도와주는데, 다시 제작 과정 DIY 에폭시 바닥 보수 과정을 다음에 한 번 더, 다음 하도 작업할 때 업로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